자, 인사합시다. 그러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먹을게요. 아이, 진작 좀 주시지. 네. 저것만 보면 힘이 나요. 그 워낙 생세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 위에 이제 그 누나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형이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모든 건 다 형한테 다 집중됐다는 거죠. 누나 두 분은 이제 천덕꾸러기로 됐고 모든 게 형한테 다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했더니 난데없이 또 동생이 태어나갖고 모든 게 또 막내한테 또 쏠리더니 중간에 계서 아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진도 나가보죠. 오늘은 이제 194쪽인데요. 자, 3장이 이제 재산세라고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 196쪽에 가면 이제 재산세의 정의와 특징이라고 나올 건데 자, 거기부터 같이 보죠. 자, 교재는 196쪽입니다. 자, 이제 제목은 재산세인데 요 재산세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얘는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보유되었을 때 내는 세금인데 그럼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어떤 갑이 자, 이제 건물을 취득을 합니다. 이 건물을 취득을 했고 자, 취득하자마자 뭐까지 이제 등기까지 다 했어요. 다 했으면 저 갑은 결국은 이제 저 건물을 이제 뭐 하고 있는 상태예요?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럼 갑이 저희가 배웠을 때 자, 취득을 할 때 내는 세금 무슨 세입니까? 이게 바로 취득세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유한다. 그럼 요때 내는 게 무슨 세? 또 재산세에서 두 번째 이제 이렇게 보유 과정에 대해서 내는 세금. 요게 이제 재산세인데 다만 주의할게요. 이 보유가 무조건 저 갑이 항상 보유한 게 아니고 특정 시점으로 언제 매년 6월 1일 시점 이날 현재 보유했을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자, 이 갑이 이 건물을 자, 금년도 2월경에 취득했다가 금년도 한 5월경에 양도했다. 그럼 이때 사서 이때 팔게 되면 저 갑은 금년도에 재산세를 낼 일이 있다 없다? 없겠죠. 왜? 무조건 언제 6월 1일 현재 보유했을 때만 납부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맨 1번 자, 재산세 정의입니다. 자, 보죠. 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자, 사용 수익성에 차관해서 과세는 자, 동그라미 쳐요. 응익세입니다. 응익세 성격의 조세이며 또 보유과세로서 자,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자, 성립하는 조세고요. 또 그 재산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하는 시군구세이다. 자, 끝에 밑줄 시군구세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이제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걷어갔지만 요 세금은 누가 해당 이제 시군구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특징 갑니다. 1번 자, 방금 얘기했던 거죠. 누가 걷어갑니까? 시군구에서. 근데 여기서 이제 시군구는 항상 주의할 게 물권 소재지예요. 그래서 왜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국세는 다 어디가 되고 주소지, 지방세 항상 어디 물권 소재지가 되죠. 두 번째 자, 보통세고요. 그다음에 보유과세고 자, 또 밑줄 응익과세입니다. 그래서 옆에 괄호 열고 밑줄 쭉 칠게요. 재산에 내장된 자, 수익력에 차관의 과세. 요게 과거에 저희 시험에 난 적이 있어요. 즉 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재산에 내장된 이익에 대해서거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건 심화학습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응익세라는 거 하는 얘기 있죠. 이거는 일정한 이익에 대해서 걷는 게 이게 응익세예요. 근데 이제 이 이익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지금처럼 재산에 내장된 이익이 있고 혹은 두 번째 그 이익이 확정된 이익 둘로 이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요 재산세는 그 재산에 내포되어 있는 이익에 대해서 걷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고 나중에 보겠지만 확정된 이익은 양도세입니다. 왜? 부동산 양도에서 너 얼마 남았냐 이렇게 확정된 이익도 있지만 이렇게 재산에 내포되어 있는 이익에 대해서도 걷어갑니다. 자, 또 옆에 보니까 자, 물세, 즉 개별 과세하는 것도 있고 또 인세 뭐도 있다. 합산 과세하는 것도 있다. 또 세 번째 매년 6월 1일에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됩니다. 자, 4번 체크합시다. 자, 요 세금도 이제 사실주의예요. 그래서 결국 등록에 관계 없다. 항상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자, 특히 5번은 조심해야 돼요. 자, 이 과세 표준은 항상 뭐랍니까? 시가
표준액에 의하고 대신에 자 옆에 보니까 생소가 나왔죠.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다는데 이게 이따 보겠지만 곱한다예요. 그래서 해당 재산의 시가 표준액에 자 뭘 곱한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렇게 일단 볼게요. 자 6번 세율도 이제 두 가지를 씁니다. 그래서 차등비례 세율도 있고 뭐도 있다. 초과 누진 세율도 있다. 또 7번 자, 요 세금은 이제 신고납부가 아니고 무조건 다 보통징수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다 신고납부 원칙이었지만 얘는 고지서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원칙. 그래서 보통징수가 원칙이고 8번 대신에 납부가 이행 안 되면 돼야 뭐가 붙어요? 가산금 혹은 또 계속 보죠. 뭐 중가산금도 붙기도 합니다. 또 9번 체크하죠. 이 9번도 시험 잘 납니다. 자, 요 세금은 이제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따 또 보겠지만 이 물납한다는 것은 돈 대신에 어떤 물건 가지고 세금을 대납하겠다. 이게 이제 물납이고, 자 분할납부는 한꺼번에 현금 납부가 원칙인데 현금이 없다 혹은 부족하다 했을 때 이걸 나누어서 두 번에 나눠내겠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저희가 분할납부 한다고 합니다. 또 10번인데 자 요 부동산 보유세 이제 재산세가 있고 글쎄 이따가 볼지 못 볼지 몰라도 이제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이 부동산 보유세가 갖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맨 밑에 10번과 같이 세부담에 상한선 제도가 있어요. 이건 부동산 보유세에만 있습니다. 그 어떤 세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저 그 고스톱 치는 분들 고스톱 못 치는 분은 그럼 거꾸로 난 고스톱 못 친다 하시는 분 대부분 안 계시죠? 예. 그럼 제가 이제 고스톱을 저도 못 치는데 옆에 보면 꼭 그걸 정해요. 뭐야? 상한가 2만 원. 그 뭔지 알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내가 2만 원 넘게 일면 얼마까지만 내면 돼? 2만 원. 그래서 재산세도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그래서 이건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고 이따 보겠지만 뭐도 있다. 종합 부동산세도 그런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 끝에 그 세액이 다 또 밑줄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자 뭐가 있다. 소액 징수 면제가 있는데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재산세는 지금 징수 방법이 신고납부입니까? 보통징수입니까? 보통징수예요. 결국 저희가 받는 게 고지서거든요. 근데 정부가 요 고지서를 찍어서 집까지 다 보내는데 최소 비용이 약 1,980원쯤 든대요. 그럼 국가가 나한테 세금 거둘 게 1,500원이었다. 그럼 1,500원 거들라고 얼마 쏟아봐야 돼요? 1,980원. 그럴 바에는 아예 안 보내고 안 걷는 게 낫다는 거지. 그래서 2,000원 미만 걷지 않고 그럼 최소 얼마부터 걷겠다? 최소 2,000원부터 걷어갑니다. 그래서 그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겠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 기본적인 얘기고, 자, 우측에 197쪽에 3번 갑니다. 자, 과세 주체인데, 자, 또 나왔어요. 자, 일반적 경우, 자, 누가 걷어갑니까? 물건 소재지, 즉 재산 소재지 누가 해당 시군구에서 걷어가요. 어디서? 해당 시군구에서. 이때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구가 걷고, 다만 예외가 이번 특례가 있는데, 요거는 서울시만 한정된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빼고 나머지는 다 시군구인데 요 서울만 그래요. 얘는 뭐냐면 원래 몇 해 전만 해도 이 서울시 같은 경우도 해당 구청별로 세금을 걷어서 해당 구청별로. 그럼 저희가 한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굳이 한다면 여기가 서초구, 여기가 강남구, 여기 지나면 여기 무슨 거 이게 종로구. 또 성북구가 있네요. 왜 가는? 성북구 이렇게 뭐 서울 쭉 있는데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서초구하고 강남구가 재산세가 전국에서 제일 많을까 제일 적을까? 제일 많아요. 왜냐면 이제 일단 큰 건물이 많기 때문에 재산세가 엄청나. 근데 성북구 그럼 얘하고 비교하면 되겠지만 성북구로 가게 되면 얘보다는 재산세 비중이 어떻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져요. 그래서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야 이거 너무 이게 심하다. 물론 해당 구청별로 세금을 다 걷어가긴 하지만 이건 세수세가 너무 크니까 중간에서 누가 서울시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해서 모든 재산세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서울시가 다 걷어요. 걷어서 나중에 구청별로 전부 다 안분해서 배분해 줍니다. 서울시만 이제 그런 방법을 쓰는데 자 보죠. 자 특별시 관할구역에는 구의 경우 자 재산세는 어떻게 해요? 특별시 세면 뭐라고 합니까? 구세해서 서울시세 다 걷어서 누구별로 해당 구청별로 안분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시군구별로 과세한다라고만 기억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쉽죠? 자, 그다음 맨 밑에 이제 4번 갑니다. 과세 대상으로 가죠. 자, 이건 좀 다시 체크할게요. 그럼 대체 재산세는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인데 이게 복잡한 게 좀 있어요. 자, 넘겨보시면 자, 1번. 자, 뭐부터 있어요? 토지부터 쭉 해서 넘기면 자, 200쪽까지 있네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인데 결국 이제 5가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 돼요. 그럼 어떤 게 있나 다시 보죠. 자, 일단 과세 대상입니다. 자, 누차 얘기했지만 절대 등기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허가에도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럼 어떤 게 있냐? 제일 첫째는 1번. 자, 토지입니다. 토지. 자, 토지가 있고 자, 두 번째 2번 뭐가 있냐? 2번은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건축물. 자, 3번은 뭐가 있냐? 3번은 주택이에요. 주택. 자, 4번은 선박. 5번은 항공기. 이렇게 5가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인데 이 4번하고 5번 이 두 개는 그냥 제목만 보시면 돼요. 선박과 항공기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항공기, 모든 선박입니다. 중요한 건 부동산에 관련된 요 3가지예요. 이 3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첫째 이제 토지인데 그럼 저희가 자 땅을 갖고 있으면 매년 뭐가 나오냐면 매년 이 토지분 재산세가 매년 과세가 되고 두 번째 건축물을 갖고 있었다면 얘는 매년 건물분입니다. 일명 이제 건물분. 자, 건물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고 세 번째 주택을 보유했던 매년 자 무슨 분이 됩니까? 주택분. 그래서 매년 주택분 재산세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해요. 그럼 결국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건 몇 가지다? 3가지예요. 하나씩 보죠. 그럼 자 토지인데 그럼 대체 어떤 토지가 과세 대상이 됩니까? 이건데 결론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그럼 대체 모든 토지가 어떤 토지입니까? 이건데 이거는 세법에 가면 모든 토지라고 써 있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 이제 공간 정보 구축에 관한 법에 가면 몇 종의 토지가 있습니까? 28종 그 토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공간 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에 의한 28종의 그 모든 토지는 다 무슨 분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토지가 봐봐요. 그게 뭐 나대지가 됐건 혹은 그 땅이 뭐 임야가 됐건 또 그 땅이 뭐 농지가 됐건 농지가 됐건 또 그 땅이 뭐 빌딩용 땅이 됐건 관계없이 땅은 전부 다 무슨 세금? 자, 전부 다 토지분 재산세가 과세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땅은 다 무슨 세금? 토지분 재산세. 다만 주의할 게 이건데요. 자, 주택이요. 자, 주택도 마당이 있죠. 주택용 땅이 있는데 얘는 제외하고요. 그래서 주택용 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땅은 다 무슨 분세금? 토지분 재산세가 돼요. 그래서 모든 땅 중에서 자 뭐는 제외한다? 주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주택용은 빼고요. 요건 제외하고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건축물 가죠. 자, 이 건축물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보통 건축물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뭐 지붕이 있고 벽이 있거나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는 이런 것들. 이게 다 건축물인데 그럼 건축물도 어떤 거 형태에 관계없어요. 무조건 모든 건축물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붕과 기둥 이런 게 있으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돼요. 그래서 모든 건축물이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럼 봐요. 지금 이 건물, 자, 저희 학원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이런 건물 다 무슨 분세금? 건물분 재산세. 그럼 뭐 이따 또 보겠지만 그럼 공장도 있어 공장. 자, 공장도 건물. 자, 벽이 있고 지붕이 있어요. 그럼 얘도 뭐 건물분 재산세가 돼요. 자, 근데 문제 주택이에요. 주택도 지붕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벽이 있네. 그럼 얘도 건축물이네. 그죠? 과거에 한 10여 년 전쯤에는 주택도요. 건물분 토지분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법이 바뀌어서 지금은 얘도 건물이어도 이놈은 뭐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역시 건물분에서 역시 뭐는 제외합니까? 주택 건물은 빼요. 제외해요. 그럼 제외한다는 것은 과세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주택만 모아서 별도의 무슨 분 세금으로 부과하겠다. 그죠?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가 주택인데 그럼 역시 어떤 주택입니까? 모든 주택이 다 과세 대상이 돼요. 이때 주의할 건 주택은
항상 이 주택의 건축물 부분하고 and 그 주택의 부속 토지 부분을 합쳐서 함께 과세가 돼요. 그래서 항상 주택은 건물과 땅을 합쳐서 한꺼번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또 이때 이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그 토지의 요 경계가 자 불분명하면 무조건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 가요? 10배까지 면적에 대해서 과세. 요건 지난번에 취득세하고 내용 똑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몇 배? 바닥 면적이 10배까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 다예요. 그럼 밑에 주의할 또 있는데 그럼 대체 이 주택은 분명히 모든 주택인데요. 대체 뭡니까? 그게 일반적인 주택이 됐건 또 그 주택이 고급 주택이 됐건 관계없어요. 심지어는 조심할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별장. 원래 취득세 별장은 주택으로 보지 않죠. 하지만 재산세는 이 별장도 주택으로 봐서 똑같이 주택분 세금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할 건 그게 일반 주택이건 고급이건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세 가지인데 자 교재 갑니다. 자 198쪽에 1번 자 토지 볼게요. 자 첫째 1번 자 과세 대상 토지의 범위내 땡땡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요 나와 있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는 사실상 모든 토지예요. 또 현황부가 원칙에 의해서 그 토지가 공부 쉽게 등기부상 등재단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하다면 저 뭐로 갑니까? 사실상 현황에 의해서 부과한다. 항상 무슨 주의? 사실주의. 단 끝에 미출. 다만 뭐는 제외한다. 주택의 부속 토지 제외합니다. 그거 빼고 모든 땅. 자 밑에 2번 건축물로 가볼게요. 자 재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또 뭐 있어요?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말합니다. 또한 밑에 세 번째 줄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의해서 과세하죠. 또 공부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까지도 전부 다 과세합니다.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다만 역시 끝에 미줄 뭐는 제외한다?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제 건물 봐 1번 건축물 이게 이제 건축법상 정인데 보면 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혹은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각종 시설물 등을 의미하죠. 이게 이제 보통 일반 건축물 정의고 2번 자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 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지붕이 있고 벽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저희가 대규모 어떤 설비, 시설 쪽에 가까워요. 하지만 이것도 뭐로 본다? 건축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기억번, 수영장, 뭐 스케이트장 같은 것도 있죠. 두 번째, 수조, 조유조 같은 것도 있어요. 세 번째, 뭐 도크나 조선대 같은 것도 있네. 네 번째, 뭐 송유관, 가스관. 자, 예를 들면 어제 뉴스에 그 청중가에서 그 석유 훔쳐간 놈 있죠. 예. 대단해요. 저거 아침에 봤는데 뉴스를 고속도로를 가로질러서 송유관이 지나갔죠, 그죠? 이거. 그럼 이 송유관도 얘도 건축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송유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주유시설 같은 것도 다 포함돼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건축물로 본다. 그럼 저희가 이제 보통 건축물은 꼭 지붕과 뭐 벽이 있는 게 아니고 2번과 같이 각종 대규모 시설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쪽에 세 번째가 주택으로 가봅니다. 자, 주택은 보니까 자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다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하죠. 이때 주택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면 역시 비출 그 바닥 면적 몇 배까지 10배예요. 그래서 지방세 쪽은 무조건 10배예요. 제가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양도세에 가면 5배, 10배가 있지만 이 지방세 뭐 취득세가 됐건 지금 하는 요 재산세 됐건 무조건 몇 배? 다 10배까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자 주택은요 건물과 그 부수토지 어떻게 항상 통합해서 과세한다 해서 무조건 주택은 항상 토지금을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요? 주택입니다. 그다음에 그 이제 박스에 봐요. 그 네모 안에 동그라미 2번 밑에 네모 안에 보면 자 기억번 체크할게요. 기억번 199쪽에
자, 주거용과 주거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일명 뭐 겸용주택에서 주택의 범위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잠깐 볼게요. 분명히 참 갑이 가지고 있는 게 건물이면 무슨 분 세금? 건물분 재산세가 되고 갑이 갖고 있는 게 주택이면 무슨 분 세금? 주택분 재산세 이렇게 과세가 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자 갑이 갖고 있는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겨먹었냐? 분명히 하나의 건물입니다. 근데 어찌된 게 일부는 뭐로 쓰이고 상가, 일부는 뭐로 쓰이고 주택 이렇게 생긴 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는 그럼 어떻게 세금을 과세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체가 다 건물이면 무슨 분 세금? 건물분 재산세. 전체가 다 주택이면 무슨 분? 주택분인데 이게 일부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해서 이건데 그럼 이렇게 일단 생겨먹은 집을 뭐라 하냐면 이걸 보고 저희가 이렇게 불러요. 세법상 겸용 주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상가가 겸용한다 이건데 근데 재산세는 요 형태가 둘로 쪼개져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한 동의 건물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통 한 구의 건물이라 합니다. 근데 요거는 재산세만 이렇게 구분돼요. 재산세를 빼고도 여타세금의 겸용주택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타세금은 전부 다 한 구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세만 한 동이라는 것이 더 있어요. 더 있는데 그럼 어떤 결론이냐? 한 동의 의미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상복합이에요. 주상복합 아파트의 개념이고 한 구의 개념은 동네 골목에 있는 일반적인 상가 주택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럼 이 갑이 갖고 있는 게 자 엄청나게 큰 주상복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층에 자기의 집이 있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자기의 중개업소 사무실도 있어요. 그럼 이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는 전부 다 단독 소유입니까? 여러 명이서 다 구분 소유합니까? 전부 다 구분 소유야. 그럼 그거에 보고 저희가 이제 한 동의 건물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럼 갑이 마지막 층에 자기의 주택이 있고 1층에 뭐가 있으면 상가가 있으면 이거고 그럼 어떻게 과세하냐? 어떻게 하기는 무조건 각각 과세입니다. 각각. 어떻게?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상가는 무슨 분 세금? 건물분 재산세. 이렇게 나누어서 과세가 돼요. 다만 얘가 이제 한 구다. 한 구는 자 동네 골목에 있는 일반적인 상가주택인데 이런 거죠. 자 보통 글쎄 높이는 끼키해봐야 한 4층 정도 될 거예요. 4층 정도고 1층에 뭐 슈퍼마켓이 있고 2층은 피아노 같은 것도 있고 3층은 집이고 4층도 집이에요. 보통 이렇게 생긴 집주인은 보통 누가 집주인이에요? 그죠? 보통 슈퍼 아저씨가 거의 주인이야. 어디 삽니까? 그래 소꼭대기층에 산단 말이야. 그럼 이 슈퍼주인은 자 지금 1, 2층 어쨌든 상가예요, 그죠? 3, 4층은 뭐고 주택이고 이런 걸 보고 제가 뭐라 한다 한 구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때는 무조건 사용되고 있는 저 면적 가지고 과세, 면적 가지고 구분 과세, 면적 갖고 어떻게 하냐? 이 전체 면적 중에서 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주택의 면적이 무엇보다 상가 면적보다 크거나 같아요. 같으면 세법상은 전체 다 뭐로 본다? 주택으로 보아서 과세가 되고 반대 주택이 상가보다 작대요. 작으면 역시 이때도 각각입니다. 어떻게? 주택은 주택으로 봐서 과세하고 상가는 일반 건물로 봐서 각각 세금을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겸용주택 둘로 구분되어 있다 해서 한 구와 한 동이 있다. 뭐 그런 정도만 일단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토지 어떤 토지가 있습니까? 모든 토지. 다 뭐는 제외하고 주택용 땅은 제외하고 건물도 어떤 건물? 모든 건물. 다 자, 뭐 제외하고 주택은 제외하고 단주택은 모든 주택인데 어떻게 해요? 토지와 건물 항상 합쳐서 한꺼번에 과세한다. 다만 이때 자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몇 배? 바닥 면적의 10배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또 뒤에 가면 이제 네 번째 선박, 다섯 번째 항공기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제목만 보시오. 제목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있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죠. 이제 넘어가서 교재 202쪽으로 갑니다. 202쪽이 2절. 자, 과세 대상 토지의 구분인데 재산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의 구분은 분명히 글쎄 일단 뭐 정신적인 고통이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심오한 건 매년 시험에 나요. 매년 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좀 기억하셔야 돼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아마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도 하시고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죠. 자, 이제 202쪽 갑니다. 이제 토지의 구분인데 이제 어떤 게 있냐 이제 봐요. 잘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제목이 토지의 구분입니다. 자, 조금 아까 이 토지는 어떤 토지가 과세 대상이었어요? 모든 토지예요. 모든 토지. 자, 이때 모든 토지는 지목이 몇 종이 있다? 28종이 있다. 여기까지 다 이해했어요. 그죠? 자, 근데 결론. 저 토지를 구분 과세한다는 얘기는 결론 28종을 전부 다 차등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차등 과세. 그래서 토지마다 재산세를 전부 다 차등적으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금을 달라지는 건데, 그럼 이 세금이 달라지기 위해선 자, 저희가 계산 방법은 항상 뭐 곱하기 뭡니까? 과세 표준 곱하기 뭐로 갑니까? 세율. 그럼 뭐가 나와요? 세액이 나오죠? 그럼 결국은 차등과세. 여기서 차등과세 한다는 것은 재산 금액은 똑같다는 가정을 깔고 뭘 달리한다? 세율만 달리한다. 그래서 세율상 그 차등을 두겠다. 차이를 둬서 세금을 나눠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토지마다. 그러면 결국 토지마다 세율을 달리한다고 한다면 자,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토지가 지금 몇 종입니까? 28종이고 그럼 28종의 땅을 전부 다 토지마다 세금을 다 차등을 둬서 과세한대요. 그럼 결국은 자, 그럼 세율도 몇 가지가 있어야 된다. 28개지. 왜? 땅이 몇 개니까? 28개니까. 자, 근데 원래는 그게 원칙인데 이게 전 세계의 어떤 나라도 재산세가 저 토지별로 다 세율이 정해진 국가는 한 국가도 없어요. 대표적인 일본도 끽해봐야 5개밖에 없어요. 일본도. 근데 한국이 하물며 28개율을 갖고 있어? 그건 너무 웃긴다. 그래서 최대한 토지를 유사한 것끼리를 모아서 28종을 크게 3가지로 압축을 해서 현재는 3가지율만 구분해서 과세를 합니다. 왜? 토지도 보면은 28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가만히 다 두들겨 보면 성격이 비슷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천, 그렇지, 답, 과수원. 이게 자, 3가지 지목으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셋 다 어때요? 내용은 셋 다 어떻다? 전부 다 같다, 유사하다 이거죠. 그러면 세법상은 그럼 이걸 다 쪼개지 말고 이걸 합치자 이렇게 간다는 이거죠. 그래서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첫째는 이런 과세 방법. 자, 분리과세라는 방법을 쓰게 돼요. 그럼 이는 어떤 얘기냐? 합치는 게 아니고 토지마다 각각 뚝뚝 떼서 과세한다. 뚝뚝 떼서 과세한다. 그래서 떼는 이유는 2가지예요. 세금을 엄청 많이 걷자. 고율 과세하는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무슨 과세? 저율 과세 목적. 2가지가 있어요. 그럼 대체 몇 프로인데? 4%. 몇 프로인데? 0.2%도 있고 0.07% 이게 2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토지는 4% 엄청나게 걷고 어떤 땅은 0.2%, 어떤 땅은 0.07%만 걷자 이거죠. 그럼 어떤 땅이냐? 거의 극과 극인데 4%인 땅은 쉽게 골프장이에요. 골프장은 어쨌든 뭡니까? 사치성 재산이니까 높게 과세하자 이거죠. 그럼 어떤 땅이 0.07냐? 대표적인 거 농지요, 농지. 그러면 이 땅과 이 땅은 거의 극과 극이죠. 그래서 재산세 제일 많이 내는 게 무슨 땅? 골프장. 제일 쬐끔 내는 거 무슨 땅? 농지.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럼 농지가 1억짜리 땅이었다. 그럼 1억 곱하기 0.07배 얼마입니까? 7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되게 작게, 되게 많이 걷기 위해서 빼놓은 땅이에요. 그럼 중간에 0.1은 뭡니까? 이건 공장용지, 공장 땅. 무슨 땅이요? 공장용 땅, 공장용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들만 빼서 각각 과세하자. 한 게 이게 무슨 과세? 분리과세고. 자, 2번째는 이런 과세도 있어요. 2번째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같이 해요. 무슨 과세? 종합 합산 과세. 그럼 이 종합 합산 과세라는 얘기는 자 번역하면 돼요. 종합 모두 합쳐서 과세한다. 그럼 얘는 몇 퍼센트인데 이따 보겠지만 0.2%부터 0.5%까지입니다. 이렇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이런 걸 뭐라 불러요? 초과 누진세율이라 하죠. 그 어떤 땅이 있는데 나대지입니다. 나대지. 자, 세 번째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합치기도 합치입니다. 어떻게? 별도 합산입니다. 별도 합산 과세에서 일부만 합쳐서 과세한다는데 그럼 얘는 어떤 땅이냐? 이런 거예요. 이거. 얘는 일단 0.2%부터 0.4%까지 역시 초과 노진수율이라고 어떤 땅이냐? 이 땅 이거. 이 빌딩용 땅이에요. 또 기타 사업용 땅, 사업과 관련된 땅입니다. 빌딩이나 사업용 땅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한 가지 상상할 게 뭐냐면 자 28개 지목에서 전답 그 한번 28개 지목 한번 대볼래요? 뭐가 있나 지금? 자 시작 전 답 과수원 그 다음 계속 해봐요. 주차장 또 잡종지 밤새겠어요 지금. 그럼 자 지금 불러준 거에서 그럼 주차장이죠. 주차장 보통 이제 저희가 주차장은 뭐 30분에 5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주차장용 땅은 사업과 즉 쉽게 돈 버는 땅이다. 돈 버는 거와 관계없는 땅이다. 돈 버는 땅이지. 30분에 500원씩이니까. 그럼 그 땅은 결국 무슨 땅? 사업용 땅. 무슨 과세? 별도 합산 과세예요. 그러면 운동시설 용지 같은 것도 있죠. 그럼 그것도 운동시설도 저희가 이제 한강변에 있는 거야 뭐 아무나 갈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돈 내고 하는 데 있잖아요. 돈 내고 뭐 풋살장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게이트볼 거 이런 돈 내고 하는 그럼 그 땅 주인 그 운영업자는 역시 돈 버는 거다 안 버는 거다? 버는 거다. 그럼 그 땅도 무슨 땅? 사업용 땅.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게 사업과 직접 연관 있는 건 다 무슨 과세? 별도 합산 과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가지인데 그럼 첫째는 결국 자 골프장이나 농지는 무슨 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두 번째 나대지는 무슨 과세하고? 종합 합산 과세하고 셋째 빌딩이나 자 사업용 땅은 무슨 과세한다? 별도 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별거 아닌데 되게 쉽죠.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이제 할 겁니다. 농지 얘기합시다. 농지. 자, 농지는 무슨 과세한다고 방금? 분리과세야. 그것도 높게 낮게 아주 낮게 0.07%. 근데 자 농지는 그럼 어떤 용도에 써야 돼요? 농지는 옳지. 농사 져야 돼요. 농사를 져야만 농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뭐 토지 대장상 뭐 전이 됐건 답이 됐건 되는데 막말로 자 6월 1일 날 딱 가보니까 농사 안 짓고 그 땅에 풀만 무성하게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이래 되면 이거 농사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죠? 그럼 요게 그럼 등본상이게 됐건 어디게 됐건 분명히 농지라고 되어 있어도 6월 1일 현재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세법상은 이 땅은 농지로 안 보게 돼요. 그럼 해당 용도로 안 쓴 거니까 그럼 뭐로 본다? 나대지로 봐요. 그럼 봐서 자 세금을 더 높게 과세가 돼요. 몇 배? 약 3배 높게 최소. 왜? 0.07인데 최소 0.2가 되면 약 3배 좀 안 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입버릇 같이 얘기하는 게 저희 촌에 있는 저희 아버지 농지죠. 저희 아버지 농지에 가서 제가 늘 뭐 한다고 했습니까? 농사 짓는다 했죠. 이 농사 짓는 이유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상속받기 위해서 농사 짓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농사를 안 지면 이 땅은 뭐가 돼서 나대지가 돼서 재산세가 높게 나와요. 그럼 이걸 아버지가 내면 좋은데 안 내요. 안 내고 만만한 게 저라고 저를 불러요. 불러서 이게 고지서면 야 이게 뭐 나왔다 안 보이는데 봐봐라 뭐요. 그럼 보면 재산세 고지서야. 응? 그 누가 내야 돼요? 내가. 그것도 농지일 때는 7만 원인데 아니면 얼마가 돼? 14만 원 내야 돼요. 그걸 집에 가서 또 제가 집에 내 엄마한테 이런 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그럼 돼지가 혼나지 또. 왜 갖고 왔냐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농지는
농사를 지면 분리가 안 지면 뭐가 돼요? 나대지에서 이렇게 토지마다 이제 왔다 갔다 구분되는 방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부터 이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202쪽에 1번. 자, 분리과세부터 가볼게요. 이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 이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과세 한다? 고율과세 목적이 있고, 둘째 무슨 과세? 저율과세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자, 그중에 1번입니다. 첫째, 보니까 0.07%예요. 자, 무슨 과세? 저율과세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째, 자, 뭐가 나옵니까? 농지요, 농지. 이때 이 농지의 범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전, 답, 과수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농지인데, 자, 갑니다, 이제. 그럼 대체 이 농지를 이제 누가 갖고 있냐? 자, 농지를 갖고 있는 자가 개인이냐? 또, 농지 갖고 있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냐?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데, 저희 시험에서 이 법인과 단체는 딱 한 번밖에 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개인 거예요. 거의 다 개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해서 시험에 언급이 돼요. 그럼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자 대체 어떻게 해야지 0.07%가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게 나대지가 돼서 종합 합산과세가 될 거냐? 이게 구분하는 방법. 첫째, 그럼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0.07% 즉 분리과세 요건은 아까 얘기해서 농사 져야 돼요. 영농에 사용되면 돼요. 농사 지면 돼요. 반드시 거주 경자가 아닙니다. 농사만 지면 끝납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원래 농사 안 짓고 있다. 영농에 사용 안 하면 무조건 뭐로 봅니까? 나대지로 봐요. 그래서 어쨌든 뭐 옥수수가 되건 뭐가 되건 심어놔야 돼요. 무조건 심어놔야만 세법상 농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농사 짓는다고 끝 아니에요. 이게 있을 곳에 있어야 돼요. 어디? 첫째 군지역이 있든가. 둘째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돼. 밖에. 즉 시외곽에. 대신에 이 농지가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이거는 나대지로 봅니다. 그럼 공법상 저희가 도시지역 아니 어디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서 농사를 안 짓건 또는 농사를 져도 그 땅이 상업지역이 있다든가 그 땅이 공업지역이 있다든가 그 땅이 주거지역에 있으면 전부 다 나대지로 보게 돼요. 하지만 그게 도시지역 안에 있어도 그 땅이 자 개발 제한 구역이었다든가 개발 제한 구역 혹은 그 땅이 녹지 지역이었다면 다시 분리과세 해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도시인지 한복판이어도 그 지역은 뭐만 해라? 농사만 자라. 또는 그 지역은 뭐 푸르게 이렇게. 그럼 결국은 그 땅이 농사 지면서 어디 있어요? 군 지역이 있든가 어디 있어요? 도시 지역 밖에 있든가 어디 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이 있든가 어디 있어요? 녹지 지역에 있다면 무슨 과세하고 분리과세 해주고 다만 농사를 안 져 또는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어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에 있으면 전부 다 뭐다 보니까 나대지로 봐서 종합 합산과세 대상으로 이게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농사 지면서 군지역, 도시지역 밖 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교재 203쪽 갑니다. 맨 위에 박스 봐요. 자, 네모네 보니까 자, 군지역이 있죠. 그다음 또 어디 있어요? 도시지역 밖에 있네요. 또 어디 있습니까? 개발 제한 구역과 녹지 지역이 있네. 자, 무슨 과세입니까? 분리과세. 다만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있다.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구분하면 되고 자, 밑에 동그라미 2번 갑니다. 법인과 단체 소유한 농지가요. 자, 이 법인과 단체 거는 원칙이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도 요 앞에 삼성전자가 농지 갖고 있다. 이 말을 돼요, 안 돼요? 물론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안 되지. 왜? 삼성전자는 무슨 회사입니까? 전자회사지 농사 짓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일단 뭐가 원칙이다? 종합 합산과세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밑에 예외가 있죠? 그래서 그 5개의 점이 있는데 그럼 결국 그 5가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되는 농지예요. 그래서 법인과 단체여도 밑에 예외 점점점점점 그 5개만 분리과세
농지가 됩니다. 자, 이건 키워드만 동그라미 칠게요. 첫째 점. 농지법이다는 자 동그라미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입니다. 두 번째 점.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농지죠.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 세 번째 점. 중간에 있죠. 사회복지사업자. 네 번째 점. 법인이 매립간척. 요거의 대표적인 게 서산에 있어요. 충남 서산에. 아세요? 뭔데요, 그게? 새만금? 그건 군산이요. 현대아산 거 AB 방조제. 거기 가면 그거예요, 이게. 그거고. 자, 마지막 점. 종중이 소유한 농지. 종중. 그래서 결국 그 5가지 단체일 때만 무슨 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그럼 그 5개가 아닌 나머지 법인과 단체는 다 무슨 과세입니까?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인과 단체인 것도 있다. 그것까지 볼게요. 저희 농지였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이제 넘겨서 2번. 자, 뭐가 나옵니까? 목장 용지인데요. 보죠. 자, 목장에 뭐 있어요? 소요? 가축이지, 가축. 웬 소? 미치겠어요, 이게. 제가 똑같이 좀 수업하는데 어제 학원도 그랬어. 뭐가 있습니까? 소요. 가축이 있어, 가축. 그래서 일단 가축이 일단 사육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자, 그럼 가축이 있어야 일단 목장이 돼요. 가축 없으면 나대지예요. 자, 가축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0.07% 자, 분리과세일 수도 있고, 이게 여차하면 나대지가 돼서 종합 합산과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만 0.07이고 어떻게 하면 나대지냐 이건데, 일단 대원칙은, 자, 분리과세 원칙은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일 때만 일단 혜택을 봐요. 하지만 뭔지 아직 몰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초과분은 무조건 나대지로 봐요. 기준 면적 초과분은 전부 다 나대지로 보게 됩니다. 이게 대체 뭔 얘기일까? 자, 이거 보세요. 자, 갑은 이만한 땅에서 이게 100평에 100평. 100평 땅에 현재 소를 키우고 있어요. 소. 이게 소입니다. 소를 몇 두 키우냐? 한 20마리를 키워. 20두를 키워. 그러면 100평에 송아지가 아니고 황소예요. 황소가 20두 정도 키우게 되면 이 면적이 적정할 것 같아요. 그냥 뭐 클 것 같아요. 100평의 토지에 소 20두 황소. 에? 좁죠. 황소가 이따만 한데. 어쨌든 간에 얘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요번에 반대. 자, 이번에 몇 평이냐면 상상을 해보세요. 자, 꽤 커요. 요번은 10만 평이에요. 10만 평. 너무 큰가 이건? 본 적 없으니까 1000평만 합시다. 자, 1000평이에요. 1000평. 1000평에 똑같이 소가 있어요. 소고 똑같이 소 20도 키우고 있어요. 그럼 얘도 목장이고 얘도 목장이거든요. 얘는 제가 상상을 해봐도 대충 봐도 면적이 그냥 적정할 것 같아요. 얘는 사육도수 대비 면적이 너무 커요. 그러면 이 경우가 분명히 일정 면적까지가 될 것 같은데 그 면적이 오버할 것 같아요. 대충 봐도. 그죠? 그러면 그 오버된 면적은 세법상 뭐로 본다? 나대지로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오버 면적은 어떻게 따집니까? 따지는 방법은요. 저희 법에 보면 이 가축마다 법이 정한 기준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는 뭐 한 마리당 5평, 소는 9평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얘 같은 경우 볼까? 20도 곱하기 몇 평? 9평, 180평 나와야 돼. 100평이니까 얘는 다 분리과세 가능해요. 얘보다 작으니까. 근데 얘는 자 1000평이야. 그럼 사육도수 몇 도? 20도 곱하기. 자, 법이 정한 아까 몇 평? 9평. 그럼 180평. 그럼 얘는 1000평 중에 몇 평만? 180평만 기준 면적이 돼서 그 면적만 무슨 과세하고 분리과세하고 나머지 초과된 면적은 목장으로 본다면 안 본다는 얘기예요. 소가 풀 뜯어 먹어도 목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법이 정한 면적까지입니다. 자, 다만 두 번째 얘도 얘가 똑같아. 농지하고 있을 곳이 있어야 돼요. 어디 군지역이 있든가 도시지역 밖에 있어야 합니다. 대신에 얘도 똑같아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종합과세입니다. 어딘데? 상업지역, 또 어디? 공업지역, 어디? 주거지역. 이런 지역은 전부 다 나대지도밖에 볼 수 없다. 다만 도시지역 안에서도 그 지역이 무슨 지역? 개발제한 구역이나 무슨 지역이요? 녹지지역이면 또다시 무슨 과세? 분리과세한다 이거죠. 그럼 결국은 농지하고 똑같아요. 다만 농지하고 차이점은 농지는 농사 짓냐 안 짓냐, 목장은 면적 이내인지 초과인지만 구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게 마찬가지 204쪽에 보면 상단에 나와 있죠. 군지역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이 있다, 녹지지역이 있다 해서 면적이 돼 무슨 과세?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 합산과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밑에 괄호 3번으로 가볼게요. 자, 3번은 뭐가 나옵니까? 임야야, 임야. 임야가 뭐예요? 산이요, 산. 근데 임야는요, 얘는 원칙이 나대지예요. 종합 합산 대상 토지예요. 원칙이 나대지예요. 다만 예외가 있대. 예외는 그 밑에 있는 거. 얘는 분리과세 가능하다. 여기 볼게요. 임야. 자, 임야는 자 보죠.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중수연 임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임야만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단 그 밖에 임야는 다 뭐가 됩니까? 종합 합산 대상 임야가 돼요. 그래서 그 1번부터 12번까지인데 거의 엄청 많네요. 그죠? 이렇게 많은 건 저희는 깎아주는 걸 좋아하죠. 그죠? 그럼 깎아줄게요. 자, 1번 체크합니다. 1번에 첫째 줄 끝에 좀 보면 특수산림지구 있어요. 자, 키워드 체크합니다. 무슨 지구? 특수산림지구. 자, 우측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아예 그 체크해놨죠. 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어디요? 자연 환경지구 안의 임야. 자, 4번도 있어요. 체크돼 있죠. 여기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종중이 소유한 임야. 5번도 끝에 있어요. 뭔 임야?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임야.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임야. 6번도 있어요. 어디 있어요? 제한 보호구역 안에 임야. 다 글씨체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죠? 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1번, 3, 4, 5, 6번. 그 나머지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같은 거 시험에 나지 않습니다. 안 나니까 무시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임야가 있다. 그럼 그런 임야면 무슨 과세한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 0.07%입니다. 그래서 농지, 목장, 임야까지 있고. 자, 두 번째도 마저 보죠. 자, 2번. 자, 205쪽에. 자, 역시 이번 몇 퍼센트예요? 0.2%. 0.02가 아니지. 0.2. 그래서 농지는 0.07이었지만 이제 요번에 0.2%인데요. 얘도 쉽습니다. 보죠. 두 번째. 역시 0점대니까 저율과세요. 그래서 1번 나오는 게 뭡니까? 공장 용지야. 쉽게 공장용 땅이에요. 공장용 땅. 그럼 이거지 이거. 그럼 공장 이렇게 있고 공장 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 봐보세요. 지금 제가 공장 건물을 하나 그려놓고 땅을 이만큼 그려놨는데 상상해 그냥. 공장 건물하고 이 공장 땅하고 비교해 보면 이 땅이 쓸데없이 큰 것 같아요. 그냥 적정한 것 같아요. 쓸데없이 크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얘도 면적을 따져서 일정 면적까지만 공장용 땅으로 봐서 분리과세하고 이 초과된 땅은 뭐한다? 종합 합산과세가 돼요. 아까 목장과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일단은 이 공장이 어디냐? 공장이 군지역에 있느냐? 아니면 산업단지에 있느냐? 아니면 공장이 공업지역에 있느냐를 구분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이 면적이 세법에 나와 있지 않고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령에 보면 이 공장의 업종마다 다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고 다만 얘도 마찬가지. 그 면적이 초과되었다. 초과되면 무슨 과세한다? 나대지. 종합 합산과세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목장하고 공장은 무조건 뭔지 몰라도 자 초과되었다. 그럼 다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요. 다 초과되면 종합 합산과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공장이 어딨냐? 조심해야 돼요. 공장이 있는데 요번에는 공장이요. 자, 상업지역이 있대요. 또 주거지역이 있대요. 또 녹지지역이 있대요. 이런 지역에 자 공장이 있대요. 말 돼요 안 돼요 지금? 돼요? 그럼 강남도 상업지역인데 이 동네 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참 별꼴이지. 그래서 이 동네에 공장이 있다고 하면 세법상 공장이 있어도 얘는 공장으로 안 봐요. 안 보고 일반 건물, 일반 빌딩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빌딩으로 보는 것도 참 별일이야. 그죠? 그래서 얘는 기준 면적 이내가 되면 분리과세 대신 빌딩용 땅을 봐서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 이게 살포시 바뀌게 돼요. 대신에 면적 초과는 똑같아요. 면적을 초과하면 초과된 건 다 무슨 과세입니까? 종합 합산 대상. 이건 같아요. 그럼 결국은 공장이 제 위치에 있으면 면적이 낼 때 혜택을 보게 되지만 제 위치가 아니고 이상한 데 있으면 별꼴이야. 그래서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죠. 얘도 자 교재 205쪽이에요. 자 박스에 첫째 군지역이 있었다. 그래서 면적이 내 분리과세 초과되면 종합합산과세. 둘째 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있대요. 면적이 내 분리 초과되면 종합 똑같아요. 세 번째 상업지역 또 주거지역 공업지역이 있다. 녹지지역이 있대요. 이때 면적이 내 무슨 과세? 별도 합산과세요. 대신 초과된 무슨 과세? 종합 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체크할게요. 자 시지역에 공장으로서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지 않고 자 어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내에 소재한 경우는 공장이 아닌 뭐로 본다? 일반 건축물로 본다. 그래서 아까 그럼 빌딩용 땅으로 이게 바뀌기 때문에 무슨 과세한다? 별도 합산 과세한다. 아까 빌딩용 땅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이제 주택이나 자 산업 공급용 토지 갑니다. 주택이나 산업 공급용 토지인데 얘도 몇 퍼센트? 0.2%예요. 그런데 엄모 겁나게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그죠? 몇 개예요? 20몇 개? 25개죠? 저희 책은 그래도 양심적인 놈이야. 25개밖에 안 적었어요. 어떤 책은 보니까 48개 정도 적었어요. 그게 참 쓸데없는 짓인데 그럼 얘도 키워드만 체크할게요. 이거 다 안 해요. 깎아줄게요. 자 1번 체크합니다. 1번 자 261번 당연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했어요? 이번에 염전 그 다음에 6번 가요. 밑에 맨 앞에 공유수면 했습니까? 자 우측에 7번 자 7번에 가면은 네 번째 줄 앞에 있어요. 네 번째 줄 앞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체크했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지동 쭉 내려오세요. 내려와서 17번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이게 나중에 뭐 리츠 뭐 이런 겁니다. 17번. 체크했죠? 자, 또 넘어가세요. 자, 22번입니다. 끝에 여객자동차 터미널. 자, 그렇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건 역시 안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까지 0.2%거든요. 하나 더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208쪽에 이제 큰 3번, 세 번째. 몇 퍼센트예요? 4%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4% 무슨 과세입니까? 고율 과세야. 얘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무슨 땅하고, 오케이, 골프장하고, 무슨 땅하고, 고급 오락장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땅만 무슨 과세? 고율 분리과세이다. 얘는 두 개는 지역, 면적 같은 거 안 따져요. 그래서 무조건 다 무슨 과세한다? 고율 분리과세한다. 이렇게만 구분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다 이제 분리과세 대상을 쭉 받고, 자 이제 209쪽 가면 두 번째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있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그 2번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